이래서 손흥민 영입하자 했잖아. 이제는 자랑스러운 토트넘의 주장이 된 손흥민 선수. 최근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날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맨유전 승리의 주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나 주장으로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음에도 8.1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아 화제가 되었는데요.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새로 합류한 공격수의 성적 부진이 드러나며 테나흐 감독이 분노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맨유의 간판 스트라이커였던 호날두의 이적 이후 공격진에 2천억 원을 넘게 투자하였던 맨유에게 이번 토트넘을 상대로 뼈아픈 패배를 겪은 것인데요. 그런데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 경기 직후 취재진을 통해 이번 영입된 공격진들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던 중 손흥민 선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최근 주장을 달며 유럽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구독과 좋아요로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보여준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특히나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은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출전한 두 번째 경기였는데요. 지난 브렌트퍼드전과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는 동료 선수들의 전체적인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완벽한 주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직접 침투를 통해 아군 공격진의 활로를 열고 총 4번의 치명적인 패스를 성공시키며 이후 슈팅으로까지 이어냈는데요. 전반 30분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토트넘의 슈팅은 상대의 입장에선 공포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몰아치던 손흥민을 포함한 공격수들은 후반 4분 첫 번째 골을 터뜨리는데 성공했는데요. 이후 단 3분 만에 손흥민을 다시 침투 패스를 성공해 숨 쉴 틈 없이 슈팅을 몰아내도록 유도했습니다. 후반 16분에는 우도지의 침투를 확인한 손흥민이 공격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전방으로 나섰는데요. 우도지의 패스를 직접 받아 슈팅으로까지 이어내며 토트넘의 막강한 공격력을 아낌없이 자랑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입장에선 다소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들이 더 많은 슈팅을 때렸지만 성공률은 처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면서도 무려 8.1점의 놀라운 평점을 기록하며 전체 평점 2위 권재한 주장의 모습을 직접 증명하였죠. 반면 맨유는 최근 영입한 공격수들이 아직 적응이 필요해 보인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벌어진 양 팀의 격차는 2대 0이라는 성적표를 받기에 충분했다고 전했는데요. 경기장에서도 맨유의 텐하흐 감독이 직접 나서며 분노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크게 화제가 되었었죠. 텐하흐 감독의 분노는 경기 직후 나걸음까지 이어진 것으로 현장에서 전해졌는데요. 맨유의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구단이 오랜 시간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뼈저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영입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에 제한되었음에도 역시나 레비 회장은 이를 거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맨유가 손흥민을 영입하려 했던 것은 이번 이적 시장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매체 골닷컴은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을 보좌하던 룰레스틴 전 코치의 인터뷰로 손흥민 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보도를 전했는데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하기 직전이었던 2013년부터 룰레스틴 전 코치는 손흥민의 활약상을 직접 보고 맨유구단에 강력하게 우청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이 이 요구를 무시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박지성과도 함께 활동했던 경험이 있던 룰레스턴 전 코치는 이후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을 보며 쓰라림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12년간 몸담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는 요청을 무시하였다며 맨유가 이를 놓친 사실이 짜증이 났다는데요. 이후 그는 퍼거슨 감독이 은퇴함과 동시에 맨유를 떠나 히딩크와 합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도 손흥민을 놓쳤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여름 역시 다시 한번 손흥민 영입에 실패해버리자 다른 공격수들을 급히 찾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1180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를 지불하며 손흥민을 고려했던 자리에 아탈란타 구단에서 뛰던 라스무스 페이룬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국가대표에서도 활약하던 그는 뛰어난 골결정력으로 주목받았었지만 영입 직전 부상을 당해 개비가 늦어졌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과 대적할 예정이었으나 결국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마코스 레시코드를 최전방으로 출전시키며 골결정력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랜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토트넘보다 5개 많은 총 22개의 슈팅 중 단 한 점도 득점해내지 못하며 패배했습니다. 게다가 랜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입하려 했던 손흥민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보이기까지 하자 팬들도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맨유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반응한 것인데요. 경기 중 분노했던 맨유의 텐 하흐 감독은 경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토트넘전 스알린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텐 하흐 감독은 토트넘은 항상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발견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더욱 많은 슈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를 진 이유는 골 결정력에 있었다. 골 결정력은 단순히 한 명의 스트라이크에게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함께 뛰어나와 주는 공격수들과 가장 안전하게 높은 확률의 슈팅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역시나 토트넘의 손이 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한 선수가 보여주는 좋은 슈팅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위치에서 슈팅하는 것이 실전에선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뜻이다. 손흥민은 자신의 위치가 슈팅에 비교적 불리하면 더욱 확률 높은 포지션으로 정확히 패스한다. 전술적 이해도가 뛰어난 선수라는 증거인데 그와 동시에 대단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수비 자원이 몰리면 다른 공격수들이 함께 침투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손흥민의 영입을 추진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이 부분이다. 아직은 훈련을 통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분명 볼을 넣을 수 있는 선수를 가지고 있고 회에 룬이 복귀한다 해도 어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냉정한 평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팬들도 감독이 직접 냉철하게 평가하는 모습에 아직은 맨유 팬들을 좀 더 믿어보자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 토트넘의 팬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주장 손흥민 선수를 향해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전매, 특허 폭발적인 침투력과 함께하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은 정말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 느껴진다며 정말 오랜만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장 손흥민과 함께하는 토트넘 고스퍼가 이번 시즌은 정말 높은 순위까지 어쩌면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토트넘의 예상 순위를 댓글을 통해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빠른 해외 소식 전해드립니다.